어디 감히 제사를 두고 장난을 치니?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조상님 앞에서 전통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진심이냐? 어머니는 전통을 지키세요. 전 제 방식대로 할 테니. 내 방식? 그건 내 생각이고 동네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어머니, 체면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요즘 세대에는 맞지 않아요. 뭐라고? 감히 내 체면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란 거야?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아이고, 내 평생 지켜온 전통이며 체면을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릴 기다릴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배정임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세수를 마치고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정임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대안사에서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일찍 가서 법당을 정리하고 향을 올리는 게 정임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임 보살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주지 스님이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스님. 부처님 전에 향부터 올리고 시작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임은 정중히 절을 올린 뒤 향로에 향을 꽂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마음이 차분해졌죠. 이런 평온한 시간이 정임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었습니다. 예불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임은 눈을 감고 진심으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빌었죠. 특히 아들 도윤이 직장에서 무탈하게 지내기를, 며느리 하늘이가 좀 더 집안일에 신경 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대중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능숙하게 차를 우려내고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20년 넘게 절 봉사를 해온 덕분에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죠. 정임 씨,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동네 할머니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정임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전통과 예절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귀찮아해서 말이에요. 옆에 앉은 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제사도 간소하게 하려고 한다던데.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지만 조상님께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임 보살은 정말 조상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지내신다면서요? 새로 이사 온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사야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전통 아니겠어요? 조상님들이 계셔야 우리도 있는 거고 그 은혜를 잊어선 안 되죠. 정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제사 준비도 하기 싫어한다던데. 다른 할머니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도 그런 부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하늘이는 그래도 시키면 하긴 해요. 정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늘이가 뭘 하는지 아세요? 박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던데. 잘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일한다고 하던데 그런 걸까요? 글쎄요. 집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혼자 뭔가 떠들고 있던데. 정임은 며느리의 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안일보다는 그런 일에 더 열중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오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절에서는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웠는데 집에서는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짐작이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과연 며느리 김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 구입한 조명으로 촬영해 볼게요. 하늘은 휴대폰을 들고 혼자 중얼거리며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각종 촬영 장비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9살이나 된 며느리가 집구석에서 혼자 떠들며 카메라나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집안일은 언제 하고 저런 걸 하는 건지. 정임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게다가 아침에 나갈 때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는데 여전히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늘이 문을 열어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왔어요. 정임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카메라와 조명, 각종 촬영 장비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걸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정임 눈에는 그저 딴따라짓으로만 보였습니다. 하늘아, 설거지는 했니? 아,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 편집해야 할 영상이 있어서요. 하늘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일에만 열중하는 게 한심했죠. 결국 정임이 직접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있어도 집안일은 온통 자신 몫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늘이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더욱 화가 났죠. 시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일만 하고 있다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하늘아, 저 왔어요. 아빠 왔다. 하늘은 그제야 컴퓨터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네. 빨리 씻고 밥 먹어. 정임은 아들에게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도윤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니다. 이미 다 했어. 너는 피곤할 텐데 쉬어. 정임은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미안해해야 할 일을 아들이 하려고 한다는 게 더 속상했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정임은 하늘이 영상 편집한다며 늦게 식탁에 앉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늘이도 나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뭘 하겠어? 집안일이 우선 아니겠니? 정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늘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거야? 하늘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속상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대답할 수도 없었죠. 도윤은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보였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석이야 당연히 제사 지내야지. 벌써부터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에는 뭘?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임은 며느리의 애매한 대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설마 제사를 안 지내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젊은 며느리들 얘기를 절에서 많이 들어왔던 터라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기색이 계속 신경 쓰였고 추석을 앞두고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쓸쓸히 불어왔고 집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추석 전날 정임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지만 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죠.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장 보러 같이 가자. 정임이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온라인으로요. 하늘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인데 무슨 미팅이냐는 말이었죠. 그럼 장은 언제 볼 거야? 내가 혼자 다 해야 하나? 정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녁에라도 도와드릴게요. 하늘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임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추석 준비로 바쁘다는데 며느리가 온라인 미팅이 더 중요하다니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가야겠네. 정임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임은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큰 장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샀죠. 사과, 배, 감, 대추. 하나씩 고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을 도왔는데 정임은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모든 일을 배웠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 건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하늘은 여전히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과일을 씻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안 하면서 무슨 특별한 준비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준비라는 게 또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건가? 정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큰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삼각대, 각종 촬영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아, 내일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정임은 의아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무슨 준비? 비밀이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 정임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비밀을 준비한다는 건지, 설마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아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지만 계속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며느리는 놀러 갔는지
나 혼자 이 많은 일을 다 해야 하나. 정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을 붙이면서도 자꾸 하늘이 나간 방향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때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제사 준비 많이 힘드셨죠? 하늘이는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뭘 준비한다고 나갔는데. 정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고마워. 나물도 무쳐야 하고 할 일이 많아. 정임과 도윤은 함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이 나물을 다듬고 정임이 양념을 했죠. 엄마, 하늘이가 뭔가 준비한다고 했어요? 응, 비밀이라고 하던데 무슨 비밀인지. 좋은 뜻일 거예요. 하늘이가 나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도윤이 아내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사 전날에 며느리가 없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들어온 하늘을 보며 정임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산소 근처 다녀왔어요. 산소 근처를 왜?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정임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산소 근처에서 뭘 한 건지. 하늘은 가방을 방에 가져다 놓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죠. 중요한 일이 제사 준비보다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걸 뻔히 보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하늘아, 싸우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정임이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내 마누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하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일 보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일 보면 이해한다고. 지금 당장 말해봐. 뭘 준비했는데? 그건. 하늘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과 도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제사 대신에 뭘? 정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묘를 온라인으로 하려고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온라인으로 성묘를 한다고? 네. 라이브 방송으로요. 멀리 있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늘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정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사를 버리고 방송을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였죠? 어머니, 듣기만 하세요. 시동생들이 해외에 있잖아요. 조카들도 멀리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성묘는 성묘대로 가는 거야.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온 가족이 함께. 아니야. 절대 안 돼. 정임이 태블릿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해? 그게 제사야? 정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네 마누라가 조상 제사를 방송거리로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진정해? 정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송거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늘이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남들이 보게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임은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됐어. 그런 소리 더 하지 마. 정임이 손사래를 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선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답답했죠. 하늘아, 엄마한테 너무 갑자기 얘기한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설명해보자. 도윤이 아내를 달랬습니다. 오빠도 반대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워낙 전통적인 분이시잖아. 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시동생들과 조카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막내 시동생은 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고 싶어 했는데 상황이 어려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임이 그릇을 3개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 제사를 남의 구경거리로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되나? 정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절에서 듣던 요즘 며느리들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던 그 얘기들이요. 추석 당일 아침 정임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려면 일찍 시작해야 했죠.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며느리 방에서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나? 정임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늘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벌써 뭘 하고 있었어? 아, 준비할 게 있어서요. 하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제사상 차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밤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갈하게 배치했죠. 고사리나물, 도라지, 시금치나물을 정갈하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한 전들도 예쁘게 접시에 올렸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늘이 나서려 했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는 내일 하고 있어.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전날 저녁 온라인 제사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며느리에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옆에서 도우는 척했지만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마다 한 번씩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하늘아, 휴대폰 좀 내려놔. 조상님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정임이 핀잔을 줬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늘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계속 그 휴대폰이 신경 쓰이는 듯 보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었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정임은 이상했지만 제사 준비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도윤도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셨네요. 도윤이 제사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임은 뿌듯한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과일 배치도 완벽하고 밥과 국도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하자. 정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뭘 하는 거야? 정임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명까지 켜더니 제사상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요. 뭘 해야 한다고? 정임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더니 밝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아침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정임은 순간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댁의 성묘를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그거 끄라고.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하늘이 계속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제 시어머님께서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제사상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야, 당장 꺼. 정임이 다시 소리쳤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성스럽다. 시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전통적인 제사상이네요. 나물이 정말 예쁘게 담았다 같은 말들이 연달아 지나갔죠. 정임은 몸이 떨렸습니다. 조상 제사를 남들이 구경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걸 지금 다 보고 있다고? 몇 명이나? 정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700명 정도 보고 계세요. 700명. 정임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700명의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제사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니요. 게다가 자신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들 존중해주고 계세요. 하늘이 달랬지만 정임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존중? 조상 제사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게 존중이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아버지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절해주세요. 정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송을 끄라고 소리치자니 더 큰 구경거리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도윤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방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도 난감했죠. 하늘은 이미 정중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절해주세요. 우리 시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댓글창에는 함께 절 올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통이 아름답네요. 저도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같은 말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정임은 이런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조상 제사는 가족만의 엄숙한 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타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절 올리세요. 하늘이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절을 올리자니 이 방송에 동참하는 것 같고 안 올리자니 조상님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카메라는 정임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 앞에서 절을 안 올릴 수는 없었죠. 결국 정임은 마지못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어색했죠. 평소 자연스럽게 하던 제사 절차가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절을 올리는 자세도 손 모으는 방법도 모든 게 의식적이고 부자연스러웠죠. 지금 해외에 계신 우리 시동생분들도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네, 채팅으로 인사도 보내주고 계세요. 하늘이 휴대폰 화면을 정임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임은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해외에 있는 작은 아들과 막내 아들이 댓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형님, 어머님 건강하세요. 아버지께 절 올립니다. 고국이 그립네요.
같은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었죠. 순간 정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들이 아버지 제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방식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산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늘이 카메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산소까지 찍을 거야? 정임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모자라 산소까지 방송하겠다는 건가요? 네, 성묘 과정도 함께 하려고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요. 하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안 돼. 산소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이미 장비를 정리하며 산소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임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조용하고 엄숙한 제사가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로 변해버리다니요. 산소로 가는 길,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죠. 지금 시어머님과 함께 산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을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였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만 휴대폰 너머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산소까지 다 보고 있다고? 정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들 정중하게 보고 계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묘소를 낯선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조상님이 보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정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하늘은 더욱 열정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카메라를 돌리며 주변 풍경을 보여줬죠. 단풍이 막 시작된 나무들과 고요한 산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정임은 묘비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절을 올리고 안부를 여쭈었을 텐데 카메라가 있으니 모든 게 어색했죠. 시아버님 왔습니다.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아졌더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성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댓글창에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절하겠습니다. 같은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정임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늘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하늘입니다. 멀리 있는 아들들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그러더니 휴대폰 화면을 묘비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시동생분들, 아버님께 인사드리세요. 댓글창에 해외에 있는 아들들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수입니다. 잘 계시죠? 아버지, 보고 싶어요. 건강하시길 빌어요. 아버지, 곧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깊이 절 올립니다. 같은 간절한 메시지들이었죠. 정임은 그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특히 막내 민수의 댓글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년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방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정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와 성묘는 가족만의 조용한 의식이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조상님께 예의가 되는 걸까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추석이 되셨길 바라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방송을 끝냈죠. 이제 끝났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도 되는 걸까?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순이었죠. 언니, 방금 뭘 한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뭘 했다는 게 뭐야? 우리 딸이 보여주는데 언니네 며느리가 제사를 방송했다며? 정임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신우이까지 알고 있다니요. 그게, 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사를 그렇게 해도 돼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정임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이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막으셔야죠.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둘째 시누이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이 다 봤다고 난리예요. 명숙의 목소리도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명숙아, 나도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럽긴요. 아버지 제사를 인터넷에 생중계했다면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명숙도 순이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임은 연달아 오는 전화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누이들의 비난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죠. 며느리 때문에 온 가족이 시끄러워진 겁니다. 내가 뭔 죄야. 정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절친한 이웃 박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임아, 너희 집 며느리 방송 봤어. 뭐? 할머니도 봤어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봤다니요. 응, 우리 손녀가 보여줬어. 요즘 그런 게 다 있나 보더라고. 근데 참 신기하더라.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제사에 참여하고.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 나도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 정임은 박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전통적인 방식보다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들의 반응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했는데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며느리분 방송 잘 봤어요. 참 효심이 깊으시더라고요. 뭐, 아주머니도 봤어요? 정임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우리 딸이 보여줬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제사도 하기 싫어한다는데 저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는 걸 보니 아주머니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정임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건 좋았지만 여전히 이런 방식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정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럴 만도 하죠. 갑자기 그러면 놀라실 만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임은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김이모였죠.
정임아, 어제 무슨 일이야? 너희 며느리가 제사를 방송했다며? 김이모의 목소리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게 정임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이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남들 구경거리로 만들다니. 그게 말이 되니? 우리 동네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정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죠. 이모,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인터넷에 올라간 건 영원히 남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김이모가 돌아간 후 정임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감동받았다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임은 며느리의 들뜬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했습니다. 하늘은 좋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시누이들은 화내고 동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반응이고 이 모든 혼란이 며느리의 한 번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정임은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화투를 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 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임 씨, 며느리가 요즘 유명해졌다면서? 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임이 애써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모르는 척 하시네. 제사를 방송한다고 난리였잖아요. 우리 손자가 보여주더라고요. 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니 주변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제사를 방송으로 했다고요? 다른 할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요.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말이에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참. 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정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상 제사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면서. 최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임 씨도 참 고생이 많으셔요. 그런 며느리 두고 옆에 앉은 박 할머니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거꾸로 되었네요. 그게 말이에요, 정임 씨. 또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른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정임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시선과 말들이 화살처럼 꽂혔거든요. 저 먼저 갈게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투 더 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정임은 얼른 마을회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생각하겠구나. 생각하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모범적인 시어머니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 거실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이후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네에서 온갖 소문에 시달리고 왔는데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또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정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만요. 시청자들한테 인사만. 지금 당장 그거 끄고 이리 와봐. 정임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죠. 하늘은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방송을 끄고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망신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 하지 마. 너 그 방송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마을회관에 갔다가 할머니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고. 감동? 웃기지 마.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 정임이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늘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임의 화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진정하라고? 너는 편하겠지.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너는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이나 해봤어? 정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때 도윤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늘아,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죠. 너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정임이 아들에게 호통쳤습니다. 오늘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도윤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내 마누라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어. 정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늘이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조상제사를 방송거리로 만든 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좋은 의도였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좋은 의도? 그 좋은 의도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하늘이도 나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너까지 그 편이야? 정임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는데 화내지 말라고. 정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정임이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됐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정임은 그렇게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하늘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나 정말 잘못한 거야? 하늘아. 도윤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전통적인 분이시잖아.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하지만 해외에 있는 시동생들이 정말 좋아했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연락도 왔고. 하늘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 몰랐어.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정임의 방에서는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정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밤이 깊어가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가족들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고, 하늘은 자신의 선의가 오해받는 것에 상처받았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임은 하늘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늘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도윤은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날 오후 정임이 시장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데 정임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혹시 배정임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요. 정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KBS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입니다. 그 여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요? 왜 저한테? 며느리분께서 하신 온라인 성묘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취재를 하고 싶은데.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정임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제 방송국에서까지 왔다니요. 아니에요. 저희는 취재 안 합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말씀 들어보세요. 요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임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하늘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하늘 씨시죠? 저는 KBS에서 온.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하늘은 기자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정임은 더욱 화가 났죠. 하늘아, 들어가. 어머니, 잠깐만요. 이분이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으시대요. 취재? 절대 안 돼. 기자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의도로 온 거예요. 요즘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만하세요. 우리 집 일에 왜 남들이 끼어들어요? 정임은 하늘의 손목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기자는 할 수 없이 돌아갔지만 명함을 문틈에 끼워두고 갔죠.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하고 말하면서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좋은 기회였는데. 하늘이 아쉬워했습니다. 좋은 기회?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집 일을 알게 하는 게 좋은 기회야.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의미? 무슨 의미? 조상 제사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게 의미야? 정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늘이 반박했습니다. 부정적? 내가 부정적이라고? 정임은 며느리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긍정적이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됐어. 더 이상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정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늘은 홀로 남겨져 한숨만 내쉬었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하자마자 정임이 불러앉혔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짜 못 참겠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기자가 왔어. 방송국 기자가.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요? 왜요? 내 마누라가 한 그 방송 때문이야.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모양이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상하게 유명해졌어. 동네 사람들 시선도 이상하고 시누이들은 화내고. 정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도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엄마, 하늘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서 뭘 하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짓을 할 거야. 아까도 기자랑 얘기하고 싶어 했잖아. 엄마, 하지만은 무슨, 나는 이제 정말 한계야.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있어. 그때 하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얘기 좀 할까요? 뭘 더 얘기해? 정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 네, 제가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정임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외에 있는 시동생들도 멀리 있는 친척들도.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제사는 조용히 지내는 거야. 남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 정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안이 구경거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구경거리가 아니라 구경거리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며. 정임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방송을 했다는 거야?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하늘아, 일단 진정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정임이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소에 마누라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엄마,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제사를 방송한다고? 정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뭐라고? 정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정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엄마, 제발. 도윤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임은 이미 화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제 너희랑 같이 못 살겠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참아왔어.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는 거.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하늘이 억울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시 안 했다고? 내 허락도 없이 제사를 방송하는 게 무시가 아니야? 집안이 떠나갈 듯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도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 정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하늘에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아내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뒤척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임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죠. 살며시 나가보니 하늘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휴대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읽고 있었죠. 정임은 몰래 지켜봤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는 것은 그날 라이브 방송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머니 생각났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님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그런데 하늘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 보였어요. 정임은 이상했습니다. 좋은 댓글들인데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하늘은 댓글을 스크롤하다가 멈춰서 한 댓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며느리분도 좋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서로 이해하면 좋겠네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잠시 후 하늘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실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정임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늘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것도 이제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하늘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서 해외에 있는 시동생들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죠. 정임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들이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일찍 일어나 정임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응, 좀.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도 밤새 못 잤어요. 그래. 정임은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한다고. 미안하면 뭐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 휴대폰 보여드릴까요? 왜? 어제 방송에 달린 댓글들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멀리 있는 가족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할머니 정성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정임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진심 어린 댓글들이 많았죠.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들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국의 명절을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정임의 시선을 끈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해외에 계신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시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라는 댓글이었죠. 정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좋은 댓글도 있지만 나쁜 댓글은 없어? 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요. 도윤이 화면을 내려서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제사를 방송으로 하는 게 맞나? 전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같은 댓글들도 있었죠. 봐, 나쁜 댓글도 있잖아. 정임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댓글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하늘이가 이걸 보고 많이 고민했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정임은 휴대폰을 돌려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고, 그때 하늘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죠. 뭐가 죄송해? 정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전통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정임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이미 온 동네가 다 알고 방송국에서도 왔잖아. 그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걸 몰랐어? 정임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시동생들이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걸 봤어요. 특히 막내 시동생은 몇 년째 못 왔잖아요. 정임은 막내 아들 생각에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정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화가 조금 가라앉은 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족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의 말에 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 마음은 이해해 주세요. 물론 방식이 잘못됐지만 너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정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막내 아들 민수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어떻게 지내니? 정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한 방송 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또 머리가 지끈거렸죠. 너도 봤구나. 네,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동? 정임이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아버지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몇 년 만에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린 것 같았어요. 민수가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정임은 막내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좋아하는데 자신은 화를 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임은 하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쉽게 화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조상 앞에서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통과 가족 두 가지 사이에서 정임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계속 마음속 갈등에 시달렸죠. 며느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고 해외에 있는 아들들은 고마워했는데 자신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혼자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정임이 묘비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이제 좀 알겠어. 멀리 있는 아이들이 당신께 인사드리고 싶었던 거지. 정임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난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당황스러웠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임은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혼자서 제사상을 차리며 울었던 기억이요. 그때 나도 외로웠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다 준비해야 했잖아. 시누이들은 멀리 살고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정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하고 싶었던 건 혹시 모든 가족이 함께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정임은 그때의 외로움을 떠올렸습니다. 큰 제사상을 혼자서 준비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군가 함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문득 하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전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 정임이 남편에게 물어보듯 말했습니다. 산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정임은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하늘이 도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흥. 정임이 간단히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하늘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정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요리를 했죠.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지만 하늘은 꿋꿋이 도왔습니다. 정임도 며느리를 내쫓지는 않았고요. 어머니,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요리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전통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성급했어요. 성급했다고? 정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너는 내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온 동네가 다 알고. 정임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오늘 산소에서 했던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하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임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온라인으로 하자고. 하늘이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정임이 차분하게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저는 해외에 있는 시동생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걸 봤어요. 특히 막내 시동생은 아버님을 정말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보면 더 기뻐할 것 같았고, 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건 이제 완전히 알겠지만 여전히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늘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허락받고 했어야 했는데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깜짝 놀라게. 네. 좋은 의미로요.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하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임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도였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하늘아. 네. 너 마음은 알겠어.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나한테 먼저 말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 결정하면 안 돼. 정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정임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화를 냈나 보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는걸요. 하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정임은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죠. 그래, 이제 됐어. 앞으로는 서로 얘기하고 결정하자. 그때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늘아, 화해했어요? 응.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도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하늘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늘아, 다음 차례 때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 정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사상은 예전처럼 차리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화상통화로 함께하는 거야. 어째? 하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응,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방송은 안 하고 우리끼리만. 네, 좋아요. 하늘이 기뻐했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죠. 엄마, 하늘아,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하늘아, 정임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함께 의논해서. 네. 그럴게요. 하늘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시동생들한테도 미리 연락해서 시간을 맞춰보자. 정임의 제안에 하늘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죠. 전통을 지킨다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어머니,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거.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정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 네, 꼭 그럴게요.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 이제 이해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모이면 그곳이 진짜 제사상이 되는 것 같아. 하늘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임도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울 게 뭐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도윤이 옆에서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날 밤 정임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집 안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밤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속 며느리처럼 새로운 방식을 택한 용기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